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성매매를 해본 한국 남성의 평균 비율은 49%, 평균 구매 횟수는 8.2번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어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는 매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자체가 인간성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파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걸까요? 성을 매매하는 행위도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모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성매매 반대 의견에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문에 앞서서 헌법 10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헌법 10조가 어떤 거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 및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기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순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매의 대상은 물건이어야 하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성 중 하나인 성을 사고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성님께서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매매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절될 경우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러므로 성인에 한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하나의 직업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존의 금지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인권의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다면 합법화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번 반대 측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직업으로 인정된다면 성병 예방을 위해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국가와 관련법은 개개인의 업소 또는 사기업의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호주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성매매 비용이 올라가고 또 합법화 노출했다는 업소가 손해를 보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성매매가 결국 다시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담을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가 만약 합법적으로 직업으로 인정된다면 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성남 측에서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위생관리하는 업소들이 지금 불법화된 시점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업소들을 통해 품병이 널리 퍼지게 되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차라리 업소나 종사자들을 합법적으로 등록시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환경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우가 나쁜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성매매 종사자가 무려 84%로 가장 높은 지표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성매매 종사자라고 했을 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성매매 종사하는 당사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밝힐 수 있을까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매매 합법화 이전에 이와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성매매 종사
종사자들이 낙인으로부터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시켜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식과는 별개로 성풍속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매매의 특성상 판매자나 구매자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구매하고 판매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는 세금 징수에서 문제가 되고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는 성풍속과 더불어서 확대된 음성시장의 사회적 파장이나 마약, 마피아 등 범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도 성매매 추이를 적어도 주가는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찬성 측 입장에서는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빨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행위를 노동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성관계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라는 것은 욕구의 충족과 번식에 의한 행위로서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행위 중 하나로서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성스러운 행동에 돈이 개입됨으로써 노동을 치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해오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여기는 것은 단지 돈을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쪽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피임이 가능해지면서 성에 대한 고정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행위가 생명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기, 즉 중세 이전의 시기에는 동족권 성을 위한 충고하고 신적인 명으로 여겨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임이 가능해진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평생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자존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상품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토마토를 사고 파는 것, 즉 물건 사고 파는 것과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똑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종사자들을 더 위축되게 하고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것을 원청 공조하는 수단입니다. 괜히 성매매 종사자들이 우울증이 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 성형을 하고 과도한 소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나 접근, 관리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평생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성매매가 합법화됨으로써 보다 관리가 용이해지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임시 강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객관적인 지표로서 자신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가령 노동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은 또 다른 공사사업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고요. 저희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능력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호주들의 행보가 있는지 감시하고 업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평균 한 사람당의 하루 손님 수나 쉬는 날, 급여,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온갖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규제와 세금을 피해 해외 원정이나 농촌, 오피스텔 등으로 성매매가 음성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주류가 맥을 못 쓰게 되니까 그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성매매 합법화를 피해서 키스방, 오도방, 변동업소 등으로 성매매가 다각화된다면 그것을 더 단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화하고 일단 합법화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허주가 돈을 떼먹는다든지 못쓰게 한다든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오랜 기간 받음으로써 능력이 더 좋아진다거나 특별히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즉, 다른 직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족주의 사상에 물들이기도 하며 과연 이런 편한 직업이 있는데 다른 힘든 일들을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결국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됨으로써 그릇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여자가 미모를 타고나면 남자가 곧이 성관함을 쟁취한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말이며 학생들이 접하게 될 경우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물질만주의나 외모지상주의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관에 합법화하는 이런 것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로서의 성매매 여성이나 적극적인 노비로서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가치에 대한 전국민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특수하고 불완전한 직업이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신매매나 성매매는 물론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년들 돈을 목적으로 성인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원조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호주나 국내 경위, 알선처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지요. 즉, 성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허가를 통한 자율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에 의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정리 입장을 반대측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탈성매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그 반대측과 찬성 측이 동의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수단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로 고통받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를 봐주면 안 되고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의 입장에서 같이와 발언하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의 골자는 결국 탈성매매 유도와 인권 개선입니다. 성매매를 범죄화하고 판매자, 포주,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구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 왔습니다. 하나의 실전의 연장선상에서 유의문화로 자리 잡은 성매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가 적대적인 정부의 태도는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의 수면을 위해서 범죄 방지나 위생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찰과 보건소, 업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갱생하는 것은 어려웠죠. 따라서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공적인 힘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도 맞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한 걸음씩 접근을 나가는 방식의 성매매 합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저희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